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올 한 해 7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안정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인데요. 오늘 이슈 토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올 한 해 전남도 핵심 정책 방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도지사님 먼저 최근 3박 5일 동안 다녀오신 미국 순방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순방 첫 일정을 네덜란드 크리스천 스쿨 설립 협약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솔라시도에 국제학교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이 기업 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이 지난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기업 도시, 제주도 국제학교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인기가 몰리고 있잖아요. 또 송도, 인천 송도에도 국제학교가 있는데 우리 해남 기업도시도 앞으로 외국인 투자도 유치해 와야 되고 또 국내인들도 국제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기업도시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걸 바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미국 LA 인근에 있는 네덜란드 기독학교 초, 중, 고가 함께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 재단인데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 명문대학도 굉장히 그 진학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영리 목적이 아니고 또 비인가가 아니라 인가 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MOU를 맺었고 그분들이 곧 3월 말쯤에 한번 해남에도 와서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네덜란드 이제 크리스티안 스쿨 RCA인데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 한국 교육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입격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영어로 모든 수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국제학교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대신 국제학교는 굉장히 학비가 비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전폭적인 교사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이제 중상층이라도 보낼 수 있는 국제학교. 그런다 하면 굉장히 더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에는 해남 솔라시도의 세계 최대 규모죠. 3기가와트급인데요.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스톡팜 로드와 그리고 펄스 기업을 만나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AI 혁명 시대라고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AI용으로 데이터 처리가 기하급수적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AI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처리 용량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이제 저장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연산도 하고 학습도 하고 네. 또 추론도 해서 답을 내놓는 그런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3년 내에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데를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뭐 강원도도 조사했어요. 근데 해남 기업 도시가 가장 저가바다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타진이 와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신 3년 내에 여러 가지 뭐 땅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요. 용수랄지 전력 개통이랄지 이런 것을 해주면은 세계적인 이제 수요자, 엔드 유저 이런 예를 들면 뭐 구글이랄지 MS랄지 아마존이랄지 뭐 테슬라랄지 이런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해남에서 AI용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제 규모가 3기가와트고 이제 맨 처음에는 8조, 그 다음에 2단계에서 7조에서 2030년까지 15조를 투자하는 3기가와트의 세계적인 데이터,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가장 큰 게 2.5기가와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획이 잘 갖춰지면은 기업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셔와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하신 이번 업무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AI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 함께 잇따라 면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우선 그 존 헤넷이 알파벳 의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스탠포드대 총장을 했고 실리콘밸리의 이제 대부다 이렇게 일컬어주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분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도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가 잘 방향을 잘 잡았다. 요즘 이렇게 AI 시대 폭발적으로 AI 인프라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빠르게 구축한다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록이라는 새로운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LPU, GPU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다면 이 회사도 벤처 기업임에도 LPU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추산, 추론 이런 분야 AI의 강점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우리 해남 기업 도시 AI 슈퍼클러스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국은 엔드 유저 대규모 투자나 빅테크 기업을 우리 전라남도 데이터 센터에 유치해 오는 거, 그건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아까 스톡팜 노드 그 투자 자문회사 그분들은 실리콘밸리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서 네. 뭐 그 여러 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알트만 오픈 AI 그 회장 이런 분들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전라남도 해남 기업 도시로 오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장점인데, 저희들은 그걸 활용해서 전라남도는 충분히 투자를 하게 되면 뒷받침을 해서 3년 내에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또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만 갖고 안 돼,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고 사실은 산자부랄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가 우리 전라남도에 구축되게 되면은 전라남도 판도가 바뀐다,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대규모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투자 유치 성사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내에 성과를 내줘야 된다 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력을 쏟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333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네,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전라남도에서 지난해 기업 도시를 5군데, 예를 들면 해상풍력이랄지 데이터 센터랄지 2차 전지랄지 수소랄지 또 문화 콘텐츠 애니메이션이랄지 이렇게 해서 125만 평의 땅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고, 또 우주국가 산단에도 46만 평, 또 화순에 이제 바이오 첨단 특화 단지 여기도 지금 73만 평을 이렇게 땅을 마련했고, 일정 부분은 뭐 앵커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을 우주 산단 같은 경우는 이 하나랄지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이미 모셔왔습니다만은. 기업 유치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이 대규모 대형 기업들만 우리 도에 유치하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생적인 힘을 기르자. 그러려면은 청년들이 벤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적극적으로 벤처 창업을 이렇게 육성을 해서 우리 힘도 기르면서 앞으로 전략적인 산업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전라남도가 벤처 창업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벤처 창업 보육센터도 만들지만 벤처 창업 사관학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랄지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2년간을 지원하겠다. 네. 1년에 150명 정도 육성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원을 그렇게 매월 받으면은 더 안정적인 연구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거기서 좋은 기술적인 성과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실제 성과로서 창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제 전라남도도 이런 첨단 산업을 유치도 하고 또 우리가 벤처 창업도 해서 서로 조화롭게 양 두 바퀴가 갈 수 있는 그런 전라남도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어서는 전남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남권 의대 신설이 자초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무래도 수건 사업인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대책 마련됐을까요? 일견 이제 모양새를 보면은 그런 걱정을 자초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증원 3,058명 그 원래 증원 문제를 2,000명까지 정원을 확대했잖아요. 그것을 2,000명을 제로로 하고 기존 정원대로 3,058명으로 돌아가는 학생 모집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정원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원을 2,000명이 살아 있다고 해서 지금 의료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원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자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원 문제하고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아예 의과대학이 하나 없는 전라남도, 예를 들면 강원도, 또 충북, 전라북도도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잖아요. 네. 그런데도 의과대학이 2개, 3개씩 있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의료개혁 완결을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별도로 해달라는 거예요. 증원 문제와 달라서 3,058명으로 가더라도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다뤄달라 했고 복지부 장관이랄지 이제 교육부 총리도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과대학 문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무안 국제공항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무안공항 정상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요? 무안공항은 우선 이제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지금 폐쇄된 상태에 있는데 재개장을 언제 하느냐 우선 그거 큰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재개장 이후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우선 재개장은 이제 국토부 소관 업무인데 항공공사하고 함께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화상 카메라도 기존에 보다 더 늘리고 감시 조류 감시 인원도 더 크게 더 늘리고 앞으로는 포공 경보기도 설치를 하고 또 조류 탐지 레이더까지도 설치할 계획으로 이 부분 조류 탐지 레이더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로컬 이퀄라이저 때문에 사고가 크게 네. 이렇게 번졌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방위각이 문제가 있는데 방위각도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7월 8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국토부에서는 10월 달에 개항할 수 있도록 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좀 공사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라도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재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재개항이 되면은 결국 예전처럼 무안공항이 안전한 공항이다 하는 면에서는 저희들도 확신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모든 시설을 잘 안배를 해서 무안공항을 통해서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책을 다시 예전보다 더 배가해서라도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에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 해상풍력특별법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기가와트까지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18기가와트 허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1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18만 명이 전부 다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고용이 다 창출된 건 아니지만은 반절만 해도 9만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인데요. 전남은 이제 이렇게 18기가와트까지 받아놓고 있으면서 실제 하려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또 추진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처리를 해주세요 네. 하는 게 이제 해상풍력특별법의 기본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계통이 또 연결이 돼야 이것을 해상풍력 허가를 받았어도 전력계통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계통 전선이 연결돼서 그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남 내에 또 그 전남 내에서 다 활용을 못하면은 뭐 수도권까지라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한 그 법이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되면서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서 전라남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기가와트 정도까지는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크게 이렇게 확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합쳐서 한 30기가 정도를 2030년까지 확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햇빛이랄지 바람이랄지 또 이 바다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내는데 우리 도민들, 우리 주민들도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이 공유제를 적극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기본소득을 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1조 원 정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우리 전라남도에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법적인 근거를 잘 마련하고 또 에너지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그 원래 계획에 맞춰서 2030년까지 추진하면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가 되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가 지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도 차원의 민생 안정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고요. 예비비를 대거 투입을 해서 1,200억 정도의 민생 안정 대책을 이제 1월부터 3월 안에 다 추진한다, 소진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거가 하나도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3,500억을 우선 먼저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대신 1사분기 3월까지 다 소진하도록 노력하자 해서 발행해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사님께서는 대선 출마 의향을 조기에 발표하셨는데 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 출마는 그 결심은 굳혔다. 제가 이렇게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민주개혁 세력들이 빠르게 탄핵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한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리 나오겠는데 사실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제가 이 빠른 탄핵이 이루어질수록 촉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도민들 또 우리 시장 도지사 또 도의원 시군 의원까지 포함해서 국회 앞에 가서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힘을 모으면서 1인 시도 좀 하고 했는데 이제 빠른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고 이제 조기 대선은 탄핵 결정 이후에 모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탄핵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제 선진국에 사실은 이미 선을 넘은 거고 선진국을 우리가 진입을 했다 하는데 결국 국격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으니까 또 더구나 트럼프발 미국의 압력은 얼마나 거셉니까? 이런 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선진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호남의 힘을 모아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굳혔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탄핵 결정 이후에 제가 적절한 시기에 출마 선언은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